꼭두 새벽인데 완전. 게임이네. 6시 게임? 6시부터 게임. 타봐. 어디로 써? 타! 아, 재밌다. 네. 나머지는 그렇게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출석 체크를 한대요. 이제 수업 시간이 됐나 보다. 여섯 시 일어났으니까 졸리지. 피곤해.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그건 기특하네요. 네. 그리고 앉아는 있네. 아, 근데 게임하는 시간에 저렇게 눈이 초롱초롱. 아니, 표정이 진짜 완전 바뀐 거예요. 오. 찌어. 네, 맨날 저렇게 해요. 진짜 12시간 이상 게임해요. 진짜 그래요. 안돼. 오빠는 아침부터 거의 아침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게임할 때도 있어요. 그때도 친구들이 있어요. 오빠 친구들은 24시간 있어요. 동생 기다리고 있었는데. 동생 차례야 이제. 애들이 그래도 사이가 좋네, 싸우지 않고. 그러게. 아이고. 어머니. 이제 스마트폰으로? 오, 세대가 있다고요? 이 집은 PC방처럼. 이번에 이제 온라인 클래스 하면서 이제 저 테이블을 사서 구입을 해서 세대를 올려놓게 됐고요. 제가 또 방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봐줄 수 없어가지고 세대를 이제 한꺼번에 놔두게 됐죠. 뭘 하는 거야? 오전에 시간 거야? 응? 몰라? 오늘 계획을. 게임. 잘 맞다. 안 지켜지는 거예요. 제가 지키고 싶은데 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너 오늘 너무 많이 했어. 내나 이렇게 얘기하면 짜증 나죠. 그냥 짜증 나요. 지금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 그룹으로도 이제 게임을 하고 그렇게 놀이를 하니까 꼭 밖에 나가서 노는 게 아니라 이제 게임 속에서도 온라인 속에서도 노니까
같이 하지 않으면 단절되지 않을까?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지 않을까? 네. 예전에는 저희 게임은 컴퓨터랑 나랑 하는 거였는데 요즘 애들은 친구들하고 그 공간에 만나서 같이 게임을 하는 거라 노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저런 장면은 사실 뭐 요즘 중3 애들한테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뭐 수업이 안 되니까. 근데 어머니도 이제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저희 때는 그래도 밤에 12시 되면은 애국가 나오고 TV가 맞아. 그 세대예요? 그 세대죠 저희. 어쨌든 맞아. 디지털이란 모든 게 단절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24시간 계속 돌아가니까. 맞아. 수업도 컴퓨터하고 게임 컴퓨터하고 그리고 우리처럼 컴퓨터 끄고 나서 결론은 스마트폰하고 TV 또 몇 대 있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애들의 저런 모습 사실 익숙하실 것 같은데 저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또 반아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너무 놀래서 사실은 특히 저 새벽에 일어나서 너무 즐겁게 하고 있는 아이가 저희 반 민준이라는 아이인데 사실 저 1교시 수업 전에는 아침 조회라고 화상으로 조회를 해요. 제가 깨우고 하는데 가끔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전 공부하느라고 자는 줄 알았어요, 아침에. 저는 지금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배신감이 네. 선생님 물 좀 드릴까요? 궁금하신 것 같아가지고. 괜찮으세요? 선생님도 사실 이제 그 짐작은 했는데 저 정도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실 이제 사회 전반적인 고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스마트하면서도 문해력을 갖춘 그런 인재로 키워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아이들의 등교일. 그래도 등교를 하네요. 이제 뭐 방역 지침에 따라 소독하고 마스크 끼고 이러면서 저희 때는 저런 경험이 한 번도 없잖아요. 안타까워 정말. 근데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 신났나 봐요. 오늘 이 학교를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엔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있다는데요. 바로 학생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마다 마련해 놓은 책장입니다. 근데 여기 뭐야? 계단에 책장이 있네. 컨셉 너무 핫다 진짜. 아니, 애들이 그냥 지나치긴 하는데. 그러니까. 계단에 저렇게 덩그러니. 원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송 네. 나온다고 너무 하셨네 그 학교 진짜. 아니에요. 저희 학교인데요. 정말 설정 아니고요. 저 교장 선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저기 갖다 놓으신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네, 갖다 놓으시고 책도 같이 꽂아주시고 교장 선생님 굉장히 독서에 관심이 많으신데 책 좀 보라고. 네. 애들이 뭐 그냥 지나치네. 의도는 뭐 충분히 합니다만. 아이들의 관심은 정작 다른 데 있는 것 같은데요. 얘들아, 여기 인사라도 좀 해주지. 그렇게 하루가 다 가도록 아이들은 책장을 본 채 만 채. 그냥 지나가다 본 적은 있는데 뭐가 있는지는 잘 몰라요. 이제 학생들이 한 번도 손길을 닿는 걸 보지 못해가지고 그냥 학교에 오면 책을 읽자는 내용의 전시품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장식, 약간 이제 고딕한 분위기를 낼 수 있잖아요. 과연 도서관의 상황은 어떨까요? 도서관. 사람 많은데? 맞네, 도서관에는. 도서관에 사람 많은데? 평소에는 더 많습니다. 그래요. 평소에 도서관 자주 와요? 네. 점심시간마다 와요. 거의 매일 와요? 네. 밥 먹고 다른 거 하고 놀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냥 만화책 같은 거 보는 거 재밌어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만화책이요? 그러고 보니 여기도 저기도 다 만화책 삼매경이네요. 만화책은 그냥 그림이랑 짤막한 그 문장이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어서. 만화책 같은 건 말풍선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약간 재밌어요. 네.
아니 근데 애들이 뭐 만화책이라도 보니까 도서관이 북적북적 되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데요? 맞아요. 다 책이고 거기도 글이 있잖아요. 그래도 저희 학교 도서관이 이용률이 좀 높은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긴 글보다는 맞아. 그림 위주의 만화를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요. 텍스트 양이 조금만 많아져도 네. 부담이나 거부감을 많이 갖더라고요. 맞아. 네. 길면 안 읽고. 맞아. 맞아요. 뭐 자의반 타의반 지금 책을 읽는 경험이 이제 굉장히 많이 맞아요. 줄어든 네. 그런 상태인데 요즘에는 뭐 아이들이 그 책을 굉장히 멀리하니까 이런 그 과제도 있다고 해요. 북 트레일러 보고 독후감 쓰기. 북 트레일러가 뭐냐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짧은 영상이잖아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쥐의 사체는 날이 갈수록 도시 곳곳에서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그러니까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게 아니고 예. 그 트레일러 한 뭐 2분 되는 거를 보고 영상을 독후감을 보고. 쓰기. 아니 잠깐만 그거를 숙제로 내준다고요? 네. 아 말도 안 돼. 책 읽는 거는 언감생심이고 그건 안 되니까 일단 트레일러. 그 관심을 갖게 하게 하는 좋은 목적인데 교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책에 대한 흥미가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내신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공연지책으로. 그만큼 요즘 아이들에게 책을 읽게끔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떡해. 사실 스마트폰 보면서 책도 읽으면 뭐 우리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게, 너무 좋죠. 스마트폰에 이제 노출된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이 이제 글씨에 대한 어떤 그 거부감이 좀 들고 읽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이지 않나. 네. 엄청 빨리 되지? 이 가진 좋아? 책인 줄 알았으나 아이고. 태블릿 PC. 근데 저런 장면이 너무 익숙해요. 요즘은 맞아, 요즘 어린 우리 집 친구들. 같아. 우리 집 같아. 우진아 봐봐. 시계 봤지 너? 이제 50분까지만 하고 끄고 이제 책 보자. 알겠어? 저 약속을 지키면 애겠냐고. 그러니까 맞아요. 너가 시계 봐. 이제 꺼. 아, 저 시계 느려. 30분 했잖아. 나 징징대지 말고 빨리 읽자. 엄마 골라올 거야 그러면. 너무 빨리 와서 골라. 이쪽에 과학 읽자 과학. 너 이거 안 읽어봤지? 올해 들어와서 학교에서 독후감 쓰는 그런 숙제를 내줬었는데 매일 반복해서 이제 짜증내고 책 읽자는 얘기만 하면 애가 예민해지니까 엄마가 책 보라고 하면은 어떤 기분이 들어? 화나는 기분 같은 거. 힘들어서. 그냥 책을 안 읽고 싶은데. 두리번 거리며 뽀삐와 뽀나를 찾았어요. 글씨가 많다. 엄마가 해봐. 글씨가 뭐가 많아? 여섯 편이에요. 진짜 어린 편. 나 같아도 사실은 스마트폰 보다가 저런 거 보려면 사실 그럼요. 재미없는데. 근데 나는 저 엄마한테 너무 감정이입돼서 너무 힘들어.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튜브가 아이를 키우는 시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요즘 그 스마트폰의 어떤 그 사용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야, 근데 깜짝 놀란 게요. 만 1세가 45.1%가 스마트폰을 그러니까 사용한 게 아니라 걔를 이제 봤다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빠른 거예요. 제 친구가 이제 아기를 낳는데 한 2년 전쯤에 그 아기가 갓 돌이 지난 친구예요. 근데 아기가 막 울길래 이제 친구가 아기한테 스마트폰 줬는데 뚝꾹치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아기가 깜짝 놀랐어요. 동영상이 끝나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아기가 맞아. 말도 안 하는데 나 너무 깜짝 놀랐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물고 하면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나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사실 어릴 때는 그래 원래 동화책 많이 보고 오히려 커지면서 책을 덜 보게 되는데 이 8살인데 아직 책 이렇게 거부하고 그러니까 엄청 걱정될 것 같아요. 문해력이라는 건 상당히 좀 오랜 지속적인 어떤 경험, 연습 이런 걸 통해서 길러지는데 이제 우진이 같은 경우에 이제 어린 시절에 재밌고 또 자극적인 맞아. 이런 매체들에 많이 이제 좀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좀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좀 글씨만 봐도 거부감이 생기고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글 읽기인데 점점 재미가 없어지죠. 겨울과 여름은 어떤 점이 비슷한가요? 잘 모르겠어요? 찡그리는 것과 미소 짓는 것은 어떤 점이 비슷한가요? 찡그리는 것도 잘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뭐 저 나이 때는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엄청 똑똑한 아이인데 이제 글족이나 그런 거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거죠. 셔츠와 신발은 어떤 점이 비슷한가요?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평균 미달로 평균 하 이렇게 매우 낮은. 스마트폰은 동영상이기 때문에 언어를 최대한 쉽게 표현하잖아요. 아, 근데 엄마가 너무 걱정될 것 같아. 유진아 빨리 와. 선생님 나온다. 앉아. 빨리 와. 를 발견했다면 첫 번째, 이 낱말들 선생님이 이렇게 다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카드를 3장 고른다. 이거 봐봐.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딴 데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 선생님이 왜 저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 봐봐. 빨리 앉아서 예쁘게 허리 펴고. 이효준 이리 와봐.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을 써보자고 했는데 이거 다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잖아. 좋아하다의 반대말이 뭐야? 좋아하는 거 아니면은 뭐지? 안 좋아하다. 안 좋아하다 아니야. 그러면은 높다의 반대말. 높다? 작다? 아니. 낮다. 넓다의 반대말. 넓다? 얇다. 뭐? 아, 높다 아니야? 이만큼이 있어. 이만큼이 있어. 그리고 이만큼이 있어. 근데 얘는 더 작고 좁아. 그치? 좁다. 언어가 가장 기본이었던 건데 기본이 안 되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제일 고민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갭이 점점 커질 테고 그러면은 아마 본인이 힘들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뭐 학교 생활을 한다든지.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우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네. 그게 너무 걱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엄마는 사실 이제 학업을 시작하는 나이인데 맞아요. 이 언어 능력이라는 건 모든 과목을 이해하는 좀 기초인데 여기서부터 안 되기 시작하니까 근데 우진이 진짜 글만 보면 거부하고 그리고 어머니 아무리 열심히 옆에서 공부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진이 어머니 굉장히 노력하시고 네네네. 정말 좋은 어머니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저도 그랬고 이 많은 이제 부모들도 이런 좀 실수를 하는데 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책을 지금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이거는 이제 저 어머니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끄고 책 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걸 못하는 이유가 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져요,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책을 봐야 돼서 이걸 못해 이렇게. 그 책이 미워지는 거야. 네. 아하. 사실 워킹맘인 저도 저희 집 아이들이 정말 저런 동영상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진이처럼 글을 거부하고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점점 더 늘고 있는 것이 교사로서도 굉장히 걱정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전국에 이제 3학년 학생 921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책을 얼마나 잘 읽어요 했을 때 거의 읽지 않는다가 반이네요. 반. 반 가까운. 책을 읽지 않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 친구들 얘기도 또 그래도 수긍이 가는 게 스마트폰 이런 거 보는 게 더 재밌으니까 우리는 책을 읽지 않는다. 저는 근데 저 설문조사 보면서 되게 눈에 띄는 게 책 읽는 게 재미없어요 라는 답변을 예상은 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책을 읽지 않더라도 모든 정보가 인터넷과 유튜브에 있다. 맞아. 그거랑
책을 안 읽어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합하면 거의 36%가 되는데 이 말인 즉슨 저희 때는 그래도 크면서 책을 안 읽는 거에 대한 부채가 있었어요. 마음에. 나 책 읽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아이들은 책을 왜 읽어? 그냥 인터넷에 다니는데 왜 읽어? 이런 마음가짐인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쉬는 시간이 되면 바로 스마트폰 꺼내서 이제 본인이 찾고 싶은 정보를 찾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이제 주식 이제 초보 이러면 이제 왕초보, 길라잡이. 길라잡이. 요즘은 사실은 다 이제 주식 인터넷 방송을 보니까 지금도 사실 이렇게 오디오북도 너무 잘 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어른들도 사실 운전하고 있거나 뭐 이동을 할 때 그냥 지하철에서 오디오북 들으면 되니까. 네.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야 그것 좀 그만 봐 이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에 좋은 콘텐츠도 많구나 이걸로 해서 정보를 습득하는데 과연 그게 이제 책 보는 거랑 아니면 이거 디지털 콘텐츠를 보는 거랑 뭔 차이가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 어른들이 사실 할 말은 없잖아요. 텍스트로 접하는 거 이런 게 사실 좀 시각으로 접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지 난 그게 궁금해요. 그거에 사실은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또 실험을 하나 더 가져왔는데 글을 읽을 때 그다음에 오디오북으로 누가 읽어주는 걸 듣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비슷한 내용의 동영상을 시청할 때 우리 뇌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관찰할 수 있는 뇌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함께 보실까요? 네. 내가 꼬마였을 때만 해도 그렇네요. 근데 이제 그게 활자냐 아니면 영상이냐 그럼 음성이냐. 근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면 뭐가 다를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 뇌에서도 전전두엽은 정보를 처리하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인데요. 색깔의 변화로부터 뇌 활성화 여부나 정도를 알 수 있고요. 색깔이 노란색,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면 뇌가 활성화되는 것이고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면 뇌가 비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매체를 접할 때 뇌의 활성화 정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오디오북과 동영상을 볼 때입니다.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요. 반면 글을 읽을 때는 붉게 변하며 크게 활성화되는 모습입니다. 동영상보다는 오디오북이 노란색. 와, 완전 붉은색이네. 대박. 차이가 엄청나요. 네, 다르네요. 근데 같은 내용인데도 책을 읽을 때가 가장 빨갛게 변하는데 그건 저는 조금 신기하거든요. 같은 내용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이 전전두엽이라는 게 어디냐면 머리 앞쪽 중에서 이제 가장 앞쪽에 있는 부분인데 이 뇌가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글을 읽을 때는 줄글을 따라서 읽지만 어떤 때는 이건 너무 어렵다. 그럼 속도를 좀 늦추고 맞아. 이건 좀 쉽네. 그럼 좀 빨리빨리 지나가고 어떤 건 기억이 안 나네. 좀 앞으로 돌아가. 맞아. 그런 것들은 이제 조절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추론 능력들을 조절하는 게 이 전전 두엽에서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상위 인지 능력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그런 상위 인지 능력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가 책을 한 2시간 보는 거하고 TV 한 2시간 보는 거하고 사실 그 체력 소모가 책은 진짜 맞아요. 너무 배고파. 피곤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TV 보고 바보상자 이런 것도 그냥 조금 편안하게 약간 좀 멍 때리면서도 볼 수 있는데 책은 멍 때리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책을 읽는 게 사실은 좋은 뇌 훈련하는 어떤 그런 경험이고 도구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디지털 시대에도 읽기라는 것은 매체들이 대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아주 특징적이고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고 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이제 그 김현희 선생님 그리고 이제 우리 조 교수님께서 오산중 친구들과 함께 뭐 특별한 도전을 하셨다고 하네요. 예.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읽기의 즐거움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오산중 친구들과 함께 읽기 프로젝트를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쯤 그때부터 안 읽었어요. 거의. 재미가 없어서요. 솔직히 딱 말하면 호감이 없어요. 그냥 스스로도 책 너무 안 읽는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 예. 어떻게 3년 동안 한 권도 안 읽을 수가. 좀 많이 심각하게 안 읽는 거 아닌가요, 정도면? 이제 우리 왔으니까 자, 책 쇼핑금을 주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뿔뿔이 가서 각자의 관심 가는 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이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 자유롭게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 겁니다. 이걸로 야, 진짜 영어잖아, 책 이거. 사는 거 오랜만일 거예요. 맞아. 캔커스 토익. 토익. 그런데 좋아하는 책을 쉽게 고르지 못하는데요. 얘들아, 뭐라도 골라봐. 읽고 싶은 책 없니? 그때 윤성이가 갑자기 발길을 멈춥니다. 뭘 발견했는데? 지금 흥미를 읽고 보이네. 있는데? 오, 눈빛이 달라. 드디어 마음에 드는 책을 찾았나 본데요. 참고서네? 문제집 아니에요? 문제집이야 또 결국에. 그런데 이건 일본어 자격증 문제집이네요.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한 아이들. 과연 어떤 책을 골랐을까요? 제가 예전에 봤던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 그걸 만든 사람이 이 책을 써서 한번 보고 싶었어요. 제가 예전에 되게 감명 깊게 했던 그 게임의 그 소설이죠.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려고요. 네. 엄마랑 쓰면 이렇게 마음대로 편하게 못 고를걸요. 왜 엄마 핑계를 대니 너? 엄마랑 왔잖아. 그러면 엄마 내려놔. 굉장히 도덕적이고 교육적이며 지적인 책을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어른들 눈치 보지 않고 내 손으로 직접 고른 책. 이렇게 내 친구들의 함께 읽기가 시작됐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많으니까 책이 사실 막막할 것 같긴 해요. 아,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이 문제집이라던가 참고서를 사러 가는 일은 좀 있었는데 이렇게 자기가 읽을 책을 고르러 서점에 온 일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기 교실도 아니고 서점에서 저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뭐 인상이 깊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그동안 사실은 다른 사람이 추천해주거나 주거나 권장하거나 뭐 시키거나 이런 책들을 읽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새로운 경험을 유도하기 위해서 직접 아이들이 서점에 가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 어떤 그런 것을 좀 의도해봤습니다.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이제 민준이가 이제 고른 책이 이제 게임 소설이니까 차라리 무슨 뭐 이제 소공녀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약간 명작들을 좀 조금 쉬운 명작들을 좀 이렇게 여러 권 추천해 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형님 잠깐만요. 지금 명작 말씀하신 거예요? 명작, 소공녀. 세계 명작이잖아요. 세계 명작. 그다음에 뭐 권장도서. 프로젝트 망칠 일 있으세요 지금? 그래? 네? 아니 뭐 애들 다 도망가요. 그런 거 얘기 나오면. 그게 사실 함정이 좀 있습니다. 이 일종의 권장도서의 함정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함정.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자면은 이 권장도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권장도서 목록으로 인해서 자칫 아이들이 영영 책을 읽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도 아니 있습니다. 왜냐면 다 어려운 책. 헤르만 헤세 뭐그 데미안도 그렇지 뭐 카프카 그 여러 가지 소설들 맞아요, 진짜 다. 읽어도 뭔 말이야. 뭔 말인지 모르는. 권장하는 사람들도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유명하니까 이렇게. 이게 그 이제 권장도서, 추천도서 이런데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니체의 책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우면 어려운 책이에요. 맞아. 읽다가 포기하고 짜증나. 또 실패하고 네. 나는 이거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읽어야 된다는 권장도서 쭉 있으면 그게 방학 숙제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몇 권 읽어야 된다. 그래서 한 두세 권을 읽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내가 좋아서 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고 과제가 되니까 싫은 거야. 그냥 독서 자체가. 일이야, 일. 근데 요즘 애들은 더 심하겠죠, 이게. 네. 책을 고른 팁 한 두 가지 정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내가 읽고 싶은 책. 그게 뭐래도 좋습니다. 맞아요.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으면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수준에 맞는 책. 자기한테 맞는 책을 골라서 좀 그래도 지루하지 않게 책을 읽는 경험을 일단 하면 네. 아, 책 읽기가 그렇게 지루하고 어렵지만 않구나. 이게 시작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10월 11일 공연 요르하 26페이지까지 읽겠습니다. 저렇게 또 영상 기록까지 남기네요. 수업에 앞서 각자 정해진 분량만큼 책을 읽어가야 하는데요. 게임을 좋아하던 윤성이도 오랜만에 책을 펼쳐봅니다. 그런데 대충 한번 훑어보더니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듭니다. 트레일러 있나 찾는 거 아니에요? 트레일러 있는지.
북 트레일러. 벌써 이제 잠 오네. 여기 졸음과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친구도 있네요. 우진입니다. 안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가 없어요. 욕을 못 참네. 네, 진짜로. 너무 강해요. 표정이 확 달라졌네. 네, 여러분 이제 책을 나누고 오늘의 첫 수업이죠. 첫 번째 책에 대한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일단 오늘 선생님은 되게 긴장이 돼요. 또 왜 또 첫 번째 책이 또 이걸 또 골랐을까 생각하면서 약간 읽으면서도 좀 후회했어요. 나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왜 기계생명체는 뭐야 그러면 기계생명체는? 그래서 약간 거기서부터가 약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약간 이유도 죽이고 막 4호도 21호도 죽이고 막 그러잖아. 그거 죽인 이유가 아마 그 다시 태어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다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 기계를 아예 멸망시키려고. 거기가 얘네가 있는 약간 선생님이 좀 어려워하신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요. 랩이라는 또 다른. 내용을 이해 못해 당황한 선생님과 이 상황이 낯선 민준입니다. 나 솔직히 말하면 구호가 왜 진짜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 구호는 왜 화가 난 거야? 선생님이 화가 난 것 같은데. 그래서 싸우는 게 계속 의미 없는 싸움이잖아요.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그 의미 없는 싸움을 만들었다 해서. 그래서 우리 선생님 화가 난 적절히시네. 거죠. 그래서 다 없애버리고 결국에는 선생님 화면 정지된 거 아니죠? 의진이도 여기까지 이해하고 있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아니요. 아니요. 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우진이의 고백. 어떻게 된 걸까요? 처음 본 책이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은 그 게임의 스토리라고 하는데 게임을 해보지도 않았고 무슨 게임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책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4호도 21호도 죽이고 막 그러잖아. 그리고 죽인 여기. 이유가 아마 그 다시 태어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사람 한 명 더 추가요. 게임을 진짜 1도 모르니까 얘들은 그 옆에 있는 애들은 막 좋다고 낄낄거리고 막 이랬는데 저희는 그랬어? 그냥 이런 느낌이라. 자신의 취향과는 다른 책 읽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 어려운 게 아니라 약간 지금 이제 겨우 첫 시작일 뿐인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분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좀 전에 보셨잖아요. 제가 네. 게임 소설에서 헤매는 거. 게임을 좋아했던 이제 민준이랑 또 다른 친구는 그 게임에 관련된 소설을 굉장히 재미있게 맞아요. 읽고 왔는데 저랑 저 두 아이 유찬이, 우진이 같은 경우는 저걸 읽을 때도 힘들었고 읽고 와서도 들이 되게 지쳐하는 거 보셨죠? 맞아요. 정말 읽기 싫은 책을 읽으라고 할 때 아이들 마음이 저렇겠다라는 마음을 정말 굉장히 제가 공감하는 순간이었어요. 저 같더라고요. 저는 늘 그랬거든요. 뭐 친구들 옆에서 아는 척하는데 뭐 함부로 끼기도 애매하고 저런 기분이 항상 저 같아요. 진짜. 사실 뭐 김현희 선생님이나 저나 우리 제작진이 또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책 읽기 활동에 좀 참여할 수 있는 조금 특별한 장치를 좀 마련했거든요. 오, 예. 기대됩니다. 예. 오늘따라 심각한 표정의 선생님과 흥미진진한 표정의 아이들. 그 회차가 거듭져서 선생님 표정이 좀 굳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지?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가차없이 빵점. 가차없이 빵점. 근데 진짜 애들 표정이 즐거운 거 보니까 너무 즐거워. 되게 즐거워했구나. 선생님이 고민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네요. 선생님이 시험 보는 교실이라. 진짜? 쌤 글자 수만 안 이게 약간 좀 역할 바꿔기 뭐 이런 건가? 그래도 모를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떻게 못 쓰겠어. 어떻게 못 쓰겠는데 진짜 모르겠다. 자, 답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아니요, 채점도 해주셔야죠. 근데
아이들이 낸 문제로 시험을 본 선생님. 채점도 아이들이 직접 해야 합니다. 이제는 상황 역전. 선생님이 써낸 답을 맨눈으로 살피는 아이들. 과연 점수는 몇 점일까요? 0점이요. 빵점 받으셨어요. 어떡해. 너무 뛰었었나 보다. 지금 태어나서 빵점 처음 맞아봤어요. 진짜 외우는 거 못하겠다. 13글자 어딨어. 갑자기 화가 나. 정답은 서포트 시스템 모델 델타 코드 153이었어요. 진짜 정답이 무려 15글자나 됩니다. 너무 길었어요. 근데 윤성형, 우진아, 왜 그 문제가 이렇게 꽂혔어요? 왜 그 문제를 내야겠다 생각했어요? 이제 외우기가 힘드니까요. 골탕 먹이려고? 제가 읽은 분야에서 이거 진짜 답 못 쓰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자세하게 읽었어요. 2번을 정말. 지지 않으려고? 거봐, 너희가 내도 선생님은 이 정도로 잘 쓸 수 있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탁 막히는 순간 당연히 배웠잖아 라고 말하는 교사 입장과 헉 했을 것 같은 시험 볼 때 그런 아이들의 표정도 마음도 생각이 들고. 일단 제 문제를 못 맞춘 게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진짜 쉽게 낸다고 낸 건데 되게 제일 어렵다고 하시니까 완전 선생님도 사람이구나. 진짜 모든 학생들의 꿈이에요. 선생님한테 한 문제를 내보는 게. 아이들 표정 보셨죠? 빵점 주실 때 굉장히 통쾌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읽은 만큼 한 가지 질문을 만들어 온다는 게 어른들도 하라면 아마 좀 쉽지 않을 텐데 아예 생각을 바꿔서 선생님 시험 보니까 너희가 시험 문제 내와 하니까 완전히 이제 그것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너무 흥분되고 즐겁게 이제 뭐 내지? 뭐 하면 빵점 줄 수 있을까 하면서 갖고 오는 거죠. 약간 이제 골탕을 먹이겠다는 그 심리도 있었는데 어쨌든 질문을 내려면 어쨌든 완벽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복수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선생님은 어쨌든 얼마나 만나 보자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또 그런데 그렇게 내오는 시험 문제들이 저희들의 텍스트의 물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색다르고도 낯설면서도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즐거웠다고요? 아까 멘트 너무 거짓말 같으신데? 화나셨던데. 선생님이 문제를 냈을 때는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책을 안 읽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아이들이 문제를 내려고 하니까 막 더 열심히 읽고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말이죠. 한 학기 동안 정말 특별한 시간을 보낸 우리 오산중 친구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함께 보시죠. 그래요? 제가 그럼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너가 만약에 요르아라면 죽는 요르아라면 그냥 받아들일 거야 그러면? 요르아는 모르잖아. 자기가. 맞아, 모르잖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며 수업에 참여합니다. 애들이 또 이게 말이 또 많아지고 아주 애들이 적극적으로 바뀌었네. 명령과. 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물어봐도 돼요. 근데 그 프롤로그에서 나왔던 2호, 9호, 지니아는 왜 나온 거예요? 지니아는 그냥 약간 지나가는 첫 수업에서 침묵만 지켰던 그 우진이 맞나요? 일을 꾸몄다 뭐 이런.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만든 사람인 거죠. 시작은 지니어죠. 프롤로그에 나왔던 9호가 뒤에 있는 9호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렇군요. 이거 되게 우리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우진이 덕분에 되게 중요한 거를 우리가 짚고 넘어갔어. 고마워. 저 뿌듯함이죠. 우진이 너무 뿌듯하게 웃었어 지금. 그래요. 우진이 앞으로도 이런 포인트를 잡는 질문 계속 해주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 내용이고 진짜 재미없고 읽기 싫고 그냥 갖다 버리고 싶은 책이었는데요. 갖다 버리고 싶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냥 약간 제가 바뀌었다는 게 약간 좀 놀라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한 학기 동안 친구들과의 함께 읽기가 계속됐습니다. 오늘은 나는 나를 돌봅니다라는 책을 전권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좋아하던 게임도 매일 붙들고 있던 스마트폰도 잠시 내려놓고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입니다. 우진이 책이긴 한데 한번 재밌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시부터 게임하던 애 맞아? 그러게. 갑자기 재밌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빠져가지고 계속. 그렇게 한 학기 동안 5권의 책을 읽어낸 아이들. 28쪽부터 145쪽까지 읽는 것을 마쳤습니다. 진짜. 오 저렇게 진득했다. 어머 해질 때까지. 그러게 와. 진짜 오 본인 스스로도 놀라는 것 같아. 책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오, 다 읽었어. 일단 오늘 읽은 것 중에 일단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 교관의 관점? 읽기 프로젝트의 마지막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진지하게 무언가를 써내려 갑니다. 한 학기를 함께한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다는데요. 말하겠습니다. 예, 수업을 통해 성장한 점 3가지를 말해줬으면 좋겠네요. 뭐 어려운 것만 한 거 아니? 에이 이거 이 정도야. 나 100가지도 말할 수 있어. 말해봐. 그러니까 통찰력, 관찰력, 관찰 그리고 통찰력 그리고 책에 대한 관심 책에 대한 그리고 관심. 여러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장점은 이제 책을 읽게 됐잖아. 책 같은 걸 안 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또 핸드폰도 너무 재밌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핸드폰 줄이게 되었죠. 휴대폰을 줄이게 되었다. 책을 읽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일상의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지냈죠. 야 나는 지원해야겠다. 이거는 쩝쩝해서 해야지. 습관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아이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읽으며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읽기가 재밌어졌습니다. 읽는 재미? 예. 이제 약간 자극적인 거 반짝반짝거리는 동영상도 그렇고 그렇게 자극적인 것도 재밌지만 책같이 그냥 글자만 읽고 읽는 것도 나름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도 책 중에는 재밌는 책도 있구나. 만화책뿐만 아니라 그냥 글만 있는 책이어도 재밌을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것만 알고 있었잖아요. 게임보다 즐거운 것은 없다. 거의 그 정도 급이었는데 이제 세상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즐길 수 있는 게 많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힘들어도 그걸 읽고는 와야지 뭔가 이야기할 것, 자기 이야기를 할 것이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어쨌든 자기 바쁜 뭔가를 포기하고 읽고 왔어야 될 거고 그걸 갖고 와서 얘기하는 그 시간이 그리고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많은 배움이 일어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굳이 책을 찾아 읽지 않아도 아이들이 주변에서 그냥 얼마든지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은 되었지만 분명히 그 종이책을 읽는 그 힘이 훨씬 더 쓸 때가 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기억은 그 기억입니다. 저 이번에 좀 전체적으로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진짜 운이 진짜 좋아서 한 번 더 이거를 만약에 이런 거를 한 번 더 찍게 된다면 너희들은 할 거야? 나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너는? 윤성이는? 우진아 너는? 너는? 아니 나는 하지 당연히. 나는 재밌었어. 시간이 좀 여유롭다면은 이제 책 좀 이제 좋아하는 그런 취향의 책으로 이제 다시 골라서. 나는 먹을 걸 많이 주면 할 것 같아. 맞지? 아니 나중에 또 연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와. 살짝 무서워. 좀 닦으세요. 아이고. 야, 선생님도 우시네. 아니.
아니 뭐 충분히 저는 예 오름에 공감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오늘 본 친구들인데 네. 저 친구들의 어떤 그 변화된 과정 그리고 애들이 진짜 아주 그냥 맞아요. 진득해지고 애들이 쓰는 어휘도 고급스럽고 아주 정말 많이 바뀌었어. 와 대박이야. 선생님이 진짜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감동이다. 진짜 보니까 네. 이게 각자 인터뷰하는 네. 건 사실을 한 번도 본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할 때도 2학기 때 깜깜해진 방과후에 모여서 이렇게 계속 더 깜깜해질 때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고 나오고 같이 밥도 먹고 했는데 굉장히 뭉클하네요. 어떡해. 고생하셨어요. 그 우리가 왜 이렇게 교사가 시험 보는 교실이었잖아요. 처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정말 시험 문제를 내왔어요. 완전 암기형 문제. 저게 이제 이런 그 여러 권의 책을 읽고 또 수업도 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즐겁게 토론하고 대화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질문이 굉장히 깊어지고 좀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보를 외워서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만큼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좀 깊어졌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선생님이 약간 좀 골탕 먹이려는 그런 것도 있었고 해서 뭐 그랬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 애들이. 선생님 진짜 이 시간이 이렇게 학생들의 인생에서 너무 귀한 시간이 될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진짜 학교에서 책 읽기 그렇게 했을 때 너무 인생에 바꾸는 책 많이 봤는데 똑같을 거예요. 너무 큰일 나셨어 진짜. 왜 우리가 흔히 그 책 읽기 하면은 뭔가 이렇게 햇살이 비치는 창문 아래서 탁 앉아갖고 혼자 우아하게 이렇게 좀 생각하기 암자 들어가서 쉬운데 있고 뭐 옛날에 그랬잖아. 물론 뭐 책 읽기가 개인적인 활동이지만 동시에 책 읽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활동이고 사회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연구에 의하면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4년 동안 함께 읽기 수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의 독서량이 증가하고 그렇죠. 글을 읽는 자신감이 향상되고 교우 관계도 좋아지고 마지막으로 성적도 좋아지고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게임만 재밌는 줄 알았는데 책 읽기도 재미있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아이들을 보면서 되게 많은 걸 느꼈어요. 사실 요즘 아이들이 책 안 본다, 게임만 한다 하지만 사실은 얘네가 재밌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거지. 사실 아이들에게는 정말 또 한 번 잘못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사실 애들한테 이제 그 책 읽는 즐거움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 이제 등산 같은 것도 좋아요. 근데 그게 내가 즐거운 걸 알아야 되는 거지. 어머니를 끌고 와서 야 뭐 내려오면 너 백숙 사줄게 이런다고 해서 그게 사실은 뭐 그게 됩니까? 우리가 진짜 아이들한테 책 읽는 즐거움을 좀 이렇게 알게 해주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뭐 정보를 이렇게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 굳이 왜 이렇게 뭐 어려운 글을 긴 글을 읽어야 되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해력을 놓치게 되면 이 첨단 AI 시대에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까운 미래에 아마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문해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책을 이렇게 멀리하고 살았었는데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제가 또 MC로서 열심히 일할 때 그래 맞아. 이 문해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조금씩만 내가 관심을 기울이면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게 저한테 이렇게 마음속으로 와닿고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제 그 문해력과 관련돼서 5부작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이제 내가 이제 좋은 방향을 좀 제시해 줬을 거라고 좀 믿어 의심치 않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가려고 했어 학교를. 엄마 학교 가기 싫다. 자기 스스로가 나는 공부 못하는 아이야. 한글을 못 되는 아이야. 천천히 소리 내볼게. 선생님 입 모양 봐봐. 면. 신경 쓰내주면 안 돼, 새끼라. 책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먼저 흥미를 갖고 책을 꺼내오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공룡 왔어요. 트레이터가 나 때문에 감자? 안 줘. 노랗게 나왔지. 모자를 벗었더니 여기 노란 색깔이 나왔대. 졌어. 어디 봐봐. 배 빵빵이야? 모든 동물이 이제 끝나서 좋긴 한데 또 막상 안 하려고 하니까 또 아쉽기도 한 느낌이 있어요. 책 대화 자체는 그냥 즐거웠던 것 같아요.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나에 대한 질문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뭐를 좋아하고 항상 책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나 여러 가지 핑계로 그냥 안 읽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면 책 한번 읽어볼까 하면서 책 꺼낼 것 같아요. 생각이란 걸 좀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았나? 네, 한 번만 생각했다면 이제 2번, 3번 더 생각해보는 제 인생에 뭔가 없어지진 않을 추억인 것 같아요.